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 그 날 이쯤에서 11일 그만하시죠. 늘 새가 날아든다 하는 인터뷰는 특별하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인터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바로 그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촛불 1주년이었고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바꾼 내부고발자. 감이 오셨나요, 여러분? 제목으로 나가는군요. 누구라고. 그냥 성함만 호명하겠습니다. 노승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예. 수식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역사를 바꾼 내부고발자? 아니,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본인은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격을 이렇게 매체나 청문회 때나 이렇게 보면. 예.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나는 가오빠진 짓 안 해.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할 말을 하고 살겠다. 예. 거짓말 못해.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승일님 그러면 이렇게 지지해줬던 이유가 네, 네. 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네. 비행하는 사람이 강북에서 보고 강남에서 봤다. 그때 방송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노승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맞습니다. 예. 근데 해코지 당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운동하셔가지고 몸도 탄탄하시고. 예.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당시에는 그 서초동에서 이제 서울지방지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 조사 내용이 이제 최순실 녹취록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지막 이제 조사를 받았고 나와서 이제 지인을 찾아뵈려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편의점 들어가고 나와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인사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벙커에 가서 이제 김어준 그 어준 형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도 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충정로까지 약 한 3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본 게 한 45분, 한 10분 후에 도착해서 10분 후에 왔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기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저한테 인사했으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잖아요. 저기에서 이제 그 검정색 코트를 입고 좀 생김새는 그렇게 좀 어수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피하면서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놀랬을 거예요. 걸렸다. 몰래 봤어야 되네. 걸렸다. 이거죠. 이거 스매싱으로 하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국회에서 경호원을 붙여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갔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데려다 주고 그분이 또 사시는 데가 또 의정부인 거죠. 근데 제가 사는 동네가 택시가 잘 안 다녀요. 꼭대기거든요. 예. 어디 꼭대기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저를 내려주고 이제 택시를 못 타시니까 또 춥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시켰죠.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의정부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오다가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진입하려고 한 5분이면 더 가는데 잠깐 이제 쉬었다 가려고 저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 좀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차를 세웠는데 옆에 차량이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한적한 데라 주차 공간이 아무도 그 주변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후진을 했는데 이 차량도 갑자기 또 후진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경호원분이 또 혼나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가 지켜드리려고 좋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누가 경호해 주려고 왔나 보다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네. 유명해지면 오히려 건드리기 어렵다. 예. 최근에 물론 그건 음모론입니다만 국정원 변호사나 관련된 검사들이 이렇게 자살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유명해서 그래요. 만약에 노승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무슨 변을 당하면 무슨 일 나겠어요. 나라가 정말 난리 나는 거지.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해지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농단에 한참 막 탄핵이니 뭐니 할 때 예. 팟캐스트라는 걸 존재를 알았습니까? 그 전에?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팟캐스트에서는 여기저기서 노승일 했어요. 막 응원하느라고. 예. 저희 방송에서도 한 수십 번 다뤘을걸요? 아,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몰라 뵈서 죄송할 거,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는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승일, 장하다, 요 느낌. 예. 청문회 때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를 발견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설선수범해서 정말 그 용기라는 게 사실 사람은 속마음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떨리는 것도 있을 거고, 불안한 것도 있었을 텐데, 네네. 난 거짓말 못해 이거잖아요. 네. 참고인으로 갔는데 나 증인 만들어줘. 내가 할 말 다 할게. 이렇게 그런 사람 역사상 없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청문회 출석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떨리잖아요. 예. 근데 청문회까지 우리 노승일 씨가 당당하게 논쟁을 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서석구 변호사하고 논쟁할 때가 압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 재판장에 가보면 그 웅장함과 존엄함에 기가 확 눌리거든요. 근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석구 변호사랑 논쟁하는 것 보면 좀 대단했죠. 그때 특종이었죠, 아주. 예.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청문회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첫 출석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거기 청문회 출석한 게 1주년이거든요. 검찰 출석한 거는 2016년 10월 25일이 이제 1주년이고, 1주년은 지났는데, 청문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돌아와요. 근데 제가 당시를 또 회상을 하다 보면, 청문회 하면은 노승일? 왜 그럴까? 누가 만들어줬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만히 이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노승일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줬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나간 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안 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노승일을 불러라.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회에 나가게 됐고, 그 전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청문회에서 다루는 건 좀 그러니 미니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뭐 언쟁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차라리 그럴 거라면은 법으로 해결해라.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출석 요구서가 왔으니까 나는 참고인 때 나가서 그때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완영 의원한테 참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저를 또 고소해줘서 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지금 대한청소년체육회 만드는 종잣돈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이 걸렸는데 변호사들이 무료변론 해주고, 그러니까 네. 거기 비용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싸워 이겨라고 성금 보내준 게 이제 지금 여쭤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 노승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네.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뭐 K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하고 동기 동창이라면서요. 예, 고영태하고는 저하고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95학번 동기죠. 무슨 특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영태는 펜싱, 노승일은 배드민턴.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매싱이 그거예요. 네. 한국제대 나올 정도의 그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히 오른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제대 총학생회장 나셨어요? 네, 한체대 총학생회장, 19대 총학생회장. 잘못 걸렸다. 오영 아니에요? 혹시 거기 한채? 네, 혈액형 오영입니다. 그렇구나. 총학생회장 출신 정도 되시는 분하고 잘못 걸린 거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일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한테 2번이나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최순실하고의 첫 만남이 2014년 3월, 2월 말경에 고영태를 보고, 3월 초에 최순실과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력서를 들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해골당하고, 1년 4개월 지나서 2015년 8월, 7월 말이죠. 7월 말에 또 고영태한테 전화가 와서 독일 얘기를 듣고, 또 최순실하고 또 다시 또 면접을 봤죠. 그래서 이제 독일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한 3개월 만에 또 해골당하고 다시 또 쓸쓸히 또 한국에 들어오고. 무슨 악연이 일어나게. 네, 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쓸쓸히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뭔가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감은 있었고. 온갖 자료들을 복사했고 채증했죠. 예, 그 얘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스캔하고 일부는 한 3분의 2가량은 밤에 몰래 그 쓰레기통에다가 소각하고. 예. 저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해고되고 나서 온갖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 어디 가서 생선도 팔아보고 라면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는데 네, 네. 근데 결국 350만 원만 받겠다고 독일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예. 저도 욕심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니까 한국에서 잠 하루에 한 3시간? 진짜 많으면 4시간 자는데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새벽에는 구리 농수산물시장 그러니까. 가서 생선 나르고 예.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란 말이죠. 그럼 또 레슨 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단은 뭐 최순실이 저를 다시 한번 또 채용했다는 거는 그거예요. 말이 안 새나갔다. 2014년도에 한 달 만에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민감했을 때거든요. 지금 뭐 정유현 그러는데 정유라라는 친구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고 관계가 이제 아빠가 정윤회고 엄마가 최순실이고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자체도 최순실을 은밀하게 만들려고 그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1년 반 동안 아무런 얘기 안 나왔다? 그럼 이 친구 밉이 무겁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 듣기로에는 뭘 갖고 왔다 그러는데 전혀 제스처가 없네? 좀 달래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입사를 이제 K스포츠 입사를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잘 다니던 증권사의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원래 인간성이 더러웠어요, 최순실 씨가? 2014년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죠. 한 달이니까. 아. 만나봤자 한 10번에서 그 정도 선이었으니까요. 근데 독일은 같이 있었잖아요. 거진 한 달가량을 같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한 달가량을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던 거죠. 제가 최순실을 데리고 렌트카를 빌려서 부동산 쇼핑을 한 키로수가 22,000km. 와. 최순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어떻게 타고 다녔길래 렌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독일은 렌트가 하루마다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키로수마다 책정이 돼요, 또. 아, 그래요? 기본 책정 금액이 있고 키로수마다 책정이 되는데 22,000km 탔으면 많이 탄 거잖아요. 2만 킬로면 백두산에서 해남까지가 더 넘을 겁니다, 아마. 예. 네, 넘을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넘을 그렇다 치고 근데 엄청 최순- 돌아다니셨구나. 네, 근데 최순실이 돈이 엄청 많다고 막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그런 부동산을 본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비용마저도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일단 뭐 비용 들어간 거는 자기가 쓰고 노부장 영수증 잘 갖고 있어. 나중에 삼성에서 돈 들어오면 정산해서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최순실이 가지고 다녔던 현금은 거진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짜리였어요. 500유로면 60만 원 정도 되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 한 장에 65만 원인 거죠. 국정원의 뇌물 상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청와대에. 네. 그 돈이 일부는 최순실에게 갔을 것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최순실하고 2014년도에 만나서 일을 했을 때가 압구정동 대통령 의상실, 샘플실 거기에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어허. 당시에 최순실이 금고가 있었어요. 허리춤까지 오는 금고에. 거기에는 저도 그냥 10,000원, 그러니까 5만 원권 신권으로 다발로 있는 걸 몇 개 봤어요. 그리고 최순실이 이렇게 용돈을 줄 때도 있어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줄 때도 돈 받아서 집에 가면 이게 1년 번호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항상 다발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은행의 VIP 정도였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최순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겠지. 예, 그리고 항상 신권을 썼고, 뭐 요번에 뭐 국정원 뭐 1억 총 40억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그들이 이제 현금으로 갖다 줬으면 다발로 갖다 줬을 거고, 그게 신권일 거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왜 신권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신권은 상납의 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요즘은 이제 이게 진화가 돼서 예. 돈을 막 섞어요 또. 번호를 섞어서 헌 돈과 새 돈을 막 섞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새 돈이라는 건 누구한텐가 뭉칫돈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돼 본 적이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재벌들의 금고에 쌓아놨던 돈이거나 왜 그러냐면 5만 원권 유통률이 25%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물음표에 있는데 조금씩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저수지까지 가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 그렇죠. 그 증거 갖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얼마 전에 그 장시호의 검찰 구형이 나왔거든요. 예. 사실은 1년 6개월 구형한 거 보면은 이제 집행유예를 주기 위한 어떤 선처거든요. 그렇죠. 구형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 국정농단이 조금씩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되고 있고 뭐 그 사람들 말고도 김종 뭐 차은택, 정호성 이런 사람들의 이제 구형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고가 곧 나오겠죠. 예. 1년 정도 이제 지났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떠세요? 이런 어떤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 구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뭐 적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1심 판결이 좀 적게 나왔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더 인정이 됐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거. 장시호 씨의 그 1년 6개월은 그가 횡령한 금액이 5억이고 본인은 그 5억을 부모님이 변제를 해줬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봤을 때는 특급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때문에 많이 막혔던 부분이 풀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에게 주는 선처의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시호 씨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좀 했다면 떳떳하게 죄를 받고 너는 형량이 더 무거운데 네가 이렇게 특급 도움을 해서 뭐 형량이 줄었어. 이건 꼬리표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꼬리표 떼고 살려면 그냥 형량 받는 대로 받고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낮아요. 장시호가 1년 6개월에 차은택이 5년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정호성이 2년 6개월, 김종이 3년 6개월, 이재용이 5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장시호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경찰이 협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땐 너무 과도하게 집회 한 번 기획했다고 5년 살고 있거든요. 구형은 10년이었죠. 너무 사회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건 좀 있고 어쨌든 최순실과 박근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는 하나 네. 너무 낮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한국 최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국가대표는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 저는 국가대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좀 치는데 네. 노승일님 같은 분하고 한번 쳐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동네 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은 선수 출신들하고 치면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레슨 그래서 받는 거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원래 이제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는 상태니까 들어가셨을 것 같고 예. 원래 꿈은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행정가 이런 걸 꿈꾸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제가 이제 꿈꿔왔던 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 체육 교사였고, 그래서 이제 운동 생활을 지속됐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체대를 들어갔고요. 한체대는 이제 교원 자격증을 중이니까. 아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체대를 들어갔는데, 총학생 회장 하면서 이제 희망하는 제 꿈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회에도 참여하고 싶고, 목소리도 높여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한체대 총학생 회장을 했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뭐 그 기회를 주어지는 게 근데 아무것도 한체대 없고. 하면 뭐 운동권도 아니고 운동권이잖아. 사실 그렇죠. 아니 운동권인데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잖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노동이나 사회운동에 중앙에 서본 적이 없어서 예, 기억에 아니, 제 운동, 기억에도 운동, 없어요. 운동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말고 지금 농담이에요. 학생 운동으로서 맞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증권회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경제를 이제 알아야 됐었거든요. 정치의 흐름, 그다음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산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산업에서 이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더 많아졌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예측을 해. 경제도 예측해야 되고 정치도 예측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목소리 한번 높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노승일 씨가 파파이스 우리 처음 봤잖아요.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싸우기 시작할 때 예. 삼성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지 증권사에 있어 보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대한민국 1위잖아요. 예. 권력, 돈.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제가 볼 때는 암흑의 여왕. 예. 예. 그분과 싸워야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막후에 최순실과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네. 최고의 적폐의
수계와 네. 싸운다는 걸 두렵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은 부분으로. 없었어요. 솔직히 두려움은 근데 없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못했죠. 예, 예. 저는 제가 했으면 큰일을- 전 못했을 예, 것 같아요. 큰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음. 그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 쌓여본 적도 예, 없고. 그들하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그다음 삼성하고 네. 이러한 조직들과 이러한 조직들이 있다. 그 조직은 어떻게 움직인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수없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많이 접해봤잖아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부딪혀 보지 말고 부딪히지도 않고서는 그 사람을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운동선수였고 시합을 나가면 그 전에 뛰었던 시합을 같이 했던 선수가 있고 상대로 아니면 새로운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상대가 나보다 잘해라고 들어가진 않아요. 이길 수 있어라고 해서 들어가거든요. 비록 게임을 지든 이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이게 진실인데 그럼 이거라도 한번 짚고 맞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 내가 이 큰 싸움에 뛰어들었구나 이거를. 독일에서 이제 자료 모으면서 마음의 그때 준비를 했죠. 스캔하고 막 그럴 때 예, 마음의 예, 준비를 예. 이미 한 거구나. 네, 네.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스캔을 하면서 어떻게 전달할 건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전달을 할까? 고영태도 제가 자료를 모으는지 알았어요. 근데 고영태는 일단은 현재 정권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라. 너만 바보가 된다. 음. 근데 제가 고영태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넌 하수다. 이걸 왜 언론한테 갖다 주냐? 당시 야당이 민주당한테 갖다 줘야지. 그럼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텐데. 그럼 민주당이면 야당이고, 그 다음에 의석수도 되고, 그럼 거기도 검찰 라인이 있을 테고, 언론 라인이 있을 테고, 우리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걸 어디 언론사에다 갖다 주고, 거기서 사장시키고, 이런 맞아요. 자료가 있다, 이걸 왜 오픈을 시키냐. 그게 더 위험하다.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원래 IQ가 몇이에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노승일 씨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공부를 좀 했어요. 노승일 씨가 어떤 인물인지. 근데 김호준이나 네. 뭐 주진우랑 같이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네. 머리가 천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민주당에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언론사하고 같이 줬더라고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에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나온다니까. 근데 언론사도 한 언론사만 집중적으로 한 곳만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검찰, 그렇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예, 예. 그다음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청문회에서 몇 개 하시고 그다음에 주진우 시사인 주진우 기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그다음에 채널A, 그다음에 국민일보 이렇게 줬거든요. 예. 왜 이렇게 분산시켰냐면은 한쪽이 막히면 이쪽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막혔어요. 서로 준 자료를 먼저 내기 위해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이게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한 사람은 원래 한두 사람만 믿게 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2017년에 가장 새로운 시대로 군변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란 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건 저 지금도 실감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도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노승일이 어떻게 최순실이한테 좀 비벼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가 간 게 아니더라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스포츠에 관련된 뭔가 자기 삶을 종집을 한번 찍어보고 크게 그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법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깨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이게 준비를 한 거여서 굉장히 준법 정신이 강한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네. 우리는 이제 최순실의 뭐 K스포츠재단, 예, 예. 미르재단 등등해서 한 몸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내부자들 중에서 밖에 이렇게 심지어 고영태 씨까지도 최근에 이제 갇혀있다 나왔잖아요. 위법성이 전혀 없는 거의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놀랬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예, 예. 보는 거거든요. 전혀 뭐 조사는 받았지만 전혀 혐의 없음으로 그냥 딱 끝난 뭐 이런 장시현만 해도 불법성을 저질러서 구형받은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협조했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존경을 지금 제 눈빛을 보세요. 엄청 존경의 눈빛을. 그게 간단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누나 셋의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저 위에 원래는 태아 때 이제 그 사산이 된 그분이 있는데 그 태아가 있는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닥태를 그 유산을 하시고 이제 저를 낳아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잘 될지 말지를 한번 점을 본 거죠. 근데 그 점집 그 무속인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친구는 징역 갈 팔자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공부 못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너는 감옥만 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내년 이제 80인데 어머니의 소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액땜 했네. 네. 자칫했으면 감옥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후원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완영 의원이 이제 고발한 사건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싸워! 그래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 모아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이 돈을 안 받고 무료변론을 해버리니까 돈이 이제 그걸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약간 공익재단 만드신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대한청소년체육회인데, 네. 여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부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만 이야기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예. 대한청소년체육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지셨는데 사실 아직은 정말 작은 단체이지. 예, 아주 작습니다. 저희 이 스튜디오보다 작습니다. 사무실이 일단. 네, 네.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걸 왜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맞벌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목걸이를 깨신다던가 이제 부업으로 하시다가 동네 이제에 있는 쭈쭈바 공장, 쭈쭈바 이제 비닐 만드는 그 공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선풍기 모터 만드는 그 공장을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는 시합장에 못 오셨어요. 예, 다른 부모님들은 시합장에 오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운동을 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기회를 못 받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운동선수 애들이 못 사는 애들이 없어요. 못 살면 운동을 예. 못 합니다. 다 잘 살아요. 제가 K스포츠 재단에서도 소외계층 애들 찾아보려고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은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꿈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이 안 되는 부모님이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러면 그 찢어지는 가슴이 마치 저희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죠. 제가. 실제로 한국이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 개념으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렇게 취미 비슷하게 해서 그중에 소질 있는 놈이 진짜 프로선수처럼 이렇게 크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운동선수를 크려고 하면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운동선수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렇죠. 학업 자체가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네네. 그렇다 보면은요 특히 구기 종목들 배드민턴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유명한 구기 종목들은 그게 이제 일종의 잘 풀리면 대박 개념이 좀 그렇죠. 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시키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시스템이 무슨 장비만 사는 문제가 아니고 네. 감독이라든지 어떤 관계 문제에 있어서 돈 무지하게 쏟아부어야 돼요. 맞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못 하는데 그런 면에서 노승일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돈이 없어서 실제로 소질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소질이 있는데 K스포츠재단이 이런 일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최순실한테 막혔죠. 막힌 거. 그래서 최순실이 저한테 그랬어요. 노부장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나가서 재단 만들라고. 근데 이번에 만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K스포츠의 원래 목적은 종류로 지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K스포츠의 원래 그 기본 취지. 계획은 제가 이제 사업계획 부장이었는데 당시에 기본 계획은 소외계층이었어요. 시작은 네네. 아니, 명분은 그랬겠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짰고 그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실질적으로 지급은 안 됐어요. 왜? 대상자를 못 찾았어.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최순실한테 기획안을 제출하면 최순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본인이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승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K스포츠를 하겠다고 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막히니까 일이 이렇게 자괴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타나 부인가요? 그 네네. 30억짜리잖아요.
예. 말. 말. 예, 예. 정유라 말. 네, 그러니까 250만 유로. 예, 30억 정도 예, 된다 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이 한 친구한테 이게 모든 게 다 집중이 그렇죠. 될까? 그리고 왜 독일에 왔는데 다른 선수들은 왜 진입을 못할까? 음. 결론적으로는 한 명도 진입을 못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대한 청소년 체육회를 만드신 그 뜻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 후원금이 그렇게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냥 뭉개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 성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우리 노성일 이사장님. 예. 어제 어색하긴 하네요. 예. 대한 청소년 체육회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 좀 도와주실 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희가 후원 계좌를 열었는데 굉장히 미약해요. 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지금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홍보가 돼서 좋고, 아하. 저는 가서 돈을 벌어 좋고, 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후원금이 전달돼서 좋고, 그래서 가서 내가 먼저 살신성인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은 도와주실 분 생기시면 또 도와주시겠지. 자, 이쯤에서 마차님의 예쁜 목소리로 후원 계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팟빵 공지사항, 그 새가 늘어난다 공지사항란에 대한 청소년체육회 계좌번호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청소년체육회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국민은행 680801-01-508661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원금만 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움 받고 싶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컨셉만 보면 청소년인데 운동 정말 잘하는 놈인데 예. 사실은 옛날에는 돈 없어서 공부 포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심각한죠. 예. 국가적으로도 낭비죠. 지금 저희가 지금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 사연란이 있는데 아직 사연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kysa2017.com 이게 홈페이지네요. 네네. 근데 우리 권 PD가 얘기한 사례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빙상 스피드 게임이었나요? 거기서 학연 지연으로 감독한테 잘못 보이면 믿겨서 그렇죠. 할 때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해버리고 다 이런 게 사실은 돈과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있는 애들도 그렇게 실력으로 네. 음해하고 모략을 하는데 없는 아이들은 아예 성장부터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시켜서 네. 그 아이들 뭐 올림픽 나가서 당연히 금메달 그렇겠죠. 따면 그러면 지금 국기 선양을 하는 거고. 후원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노승일 이사장한테 연락을 좀 주고 예, 예. 면접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예, 예. 해주는 것도 지금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직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이 한 알려지지 개도 않아서 그래요. 안 올려요. 그리고 아, 제가 아이들을 한번 모집해 보려고 임대 아파트 단지를 한 5곳에다가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래도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니까 한 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굳이 내 아이가 못 산다는 걸 알리고 싶진 않아.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갇혀 있어요. 예, 갇혀 있어요, 그 지금. 얘기입니다. 그걸 좀 그럼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제도가 워낙 신뢰를 못해요 지금. 예. 솔직히 그것부터 아마 풀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설마 너네가 우리 아들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데려가서 키워줄 거야? 뭐 이런 불신이 지금 있는 겁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아마 저랑 생각이 똑같으실 텐데 운동 능력도 없는 권력 실세 탈애를 위해서는 재벌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복지의 개념 중에 하나는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것만큼은 똑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특히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분들이 그 자녀분들을 운동선수로 키워가지고 대박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저 주위에 뭐 야구나 축구 하는 친척 관계들도 다 봤는데. 근데 실제로 운동 재능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 재능은 정말 엄마 아빠가 부자냐 아니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위에 그 운동부 하는 애가 누가 있더라 하는데 그 중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 운동을 그만뒀다 뭐 이런 건 정말 좋은 소재거든요. 그런 소재들이 대한청소년체육회에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대한청소년체육회가 할 일이 막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심하면은 뭐 전국에 각 지부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걸 육성하는 거라 그러면 정말 이건 왜곡하는 일이거든요. 아, 대단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의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팀을 하는 배드민턴 유소년 팀을 만들었고 예, 예. 이건 시범 사업이고요. 전국 만약에 부산에 있는데 이 아이가 야구 선수예요. 초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갑자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못 시키겠죠. 아이는 꿈을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를 뒤로 하고 그런 친구가 저희한테 사연이 오면 그 친구는 저희가 장학금 결정이 나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 나가요. 지속적으로 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럼 그 친구는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팀에서 훈련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종목도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종목 다 돼요. 근데 사연만 들어와 주면 제가 뭐 새벽에 파지는 안 죽겠습니다. 할머니들 거니까 안 죽고 생선을 다시 날려더라도 꼭 할머니들 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노승일 하면 체험 그리고 나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색해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노승일 체험남이 그게 이제 희망 채우고 나누자 아,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돈만 모아주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모아줘야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후원은 예청자분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부자들이 있으면 야 노승일이 좋은 일 한다더라. 계좌 하나 털어주라 해서 한 달에만 한 2, 3만 원씩 넣어주시면 요게 큰 힘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큰 힘이에요. 사업을 하면 결국 돈이죠. 아마 네. 1억 3천도 많이 소진될 그리고 거예요. 노승일은 우리 5천만 국민이 이미 검증한 사람이잖아. 빚을 진 거지. 예, 빚도 지고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실패하지 않을 거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국정농단의 노승일 저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벌을 주고 그럼 내가 사회봉사하면서 마음의 빚을 조금씩 내려놓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노승일 이사장님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사장이라니까 뭔가 왜 우리 친구 느낌이 안 들어. 뭔가 권위적이야. 어쨌건 간에. 우리 노부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승일님이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저는 거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실패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K스포츠 같은 경우도 진심, 이제 이따가 그 질문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국정농단 막 터질 시기쯤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가 퇴임 이후에 그 재단들로 가서 이사장 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그 증언해 주신 분이 노승일님 아니세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적성을 갖고 정말 진심 좋은 일 하겠다가 아니고, 퇴임 이후에 소일거리로, 어떤 소득을 위해서 아니, 만들어진 재단이라는 아니, 돈을 얘기죠. 세탁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고영태, 노승일, 최순실 그리고 불쌍히 한 명과 같이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소주를 한 잔 기울이고 난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저한테 얘기한 거죠. 이게 위에서 오실 거니까 잘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K스포츠 미래재단을 합병을 하고. 근데 국정농단 터지기 전에 또 한겨레에서 K스포츠와 최순실 관계, 그 다음에 K스포츠 이사장과 최순실 관계를 기사를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 K스포츠 미르가 합병을 한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출범한 지가 얼마도 안 되고, 현판 시간 지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합병을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거기는 체육이고, 아니, 우리는 체육이고, 거기는 문화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데, 국정농단이 이제 서서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그 그림이 이제 확실해진 거죠. 쪼개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합친다. 예. 근데 그때 그 이야기는 그랬었어요. 체육이나 문화 이쪽이 눈먼돈이 너무 많은, 지원해줘도 이렇게 어떤 산업처럼 실적 이런 게 아니고 예. 상당히 그냥 뿌려지는 돈들이 많은 곳이라 그걸 이렇게 약간 공적 돈을 모아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전경련에서 만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고, 최순실은 그냥 입사를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구다. 라고 생각을 했고, 노부장 내가 잘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참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신하고 일 안 하는 거니까.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또. 내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K스포츠 일 끝나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조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 도와달라는 거보다 갔죠. 근데 그게 그 자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재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WK는 어떻게 해야 되고, WK와 K스포츠의 관계가 어떤 거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빼와서 WK의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용역계였었어요. 가이드라는 그 연구 용역사에서 4억짜리고 3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K스포츠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 K스포츠에서 계약이 되면 K스포츠에서 용역을 WK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사무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용역계에서 나가면은, 돈 나가면 우리 이거 K스포츠 무너진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서 이 K스포츠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전혀 돈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K스포츠의 경영기획 부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본금, 의뢰 자본금, 그 다음에 의뢰 설립 연도, 이런 걸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K랑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상이 이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공익재단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적 욕심이 개입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됐었다면 아마, 그리고 탄핵이 안 됐다면 엄청난 자금들이, 대기업 자금들이 빨려 그랬겠죠.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2016년도에 일단은 K스포츠에 288이 들어왔잖아요. 미르는 제가 약 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288이 들어오고 미르는 400억이 들어오는 상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화수분과 같은. 그리고 박근혜가 정권을 누구한테 인계하고 본인은 뒤에서 실세를 잇고 하다 보면 또 대기업들이 또 돈을 줄 가능성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그래서 공기업에서도 이제, 예. 발주해 줄 거고. 네, 실명은 거론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이번 대선 때 나오려고 하다가 먼저 자진 사퇴하신 분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최순실 씨하고 직접 마주보고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지금 봐도 정말. 근데 말기는 알아먹어요? 최순실은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최순실의 별명이 있었어요. 어. 고영태와 노승일 사이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스톤이었어요. 스톤.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씨가 연설한 게, 연설문이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예. 최순실이 수정하고 나서 안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그 자료를 이제 하나둘씩 모으면서 최순실이 썼던 노트북, 그 다음에 최순실이 제 컴퓨터를 잠깐 썼을 때에 휴지통이 버렸더라고요. 근데 휴지통을 보니까 복원이 가능하잖아요. 거기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설문 2건을 보고, 이거 범상치가 않구나. 그 생각을 했었죠. 자기 이제는 좀 밝은 사람이고, 종합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기획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은 대통령이라는 뒷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누가 어디다 줄을 서겠어요? 최순실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실세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순실한테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멋있는 그림을 갖고, 최순실한테 잘 설명을 해야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지금 교도소에 있었어. 아, 그렇구나. 네. 순간적으로 어떤 꿈을 꿨네, 참. 노승일 우리 부장님, 전 부장님, 현 이사장님, 이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뷰를 해보고 이렇게 눈 마주쳐 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네. 진박이, 진박.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혀 가식도 없고, 음험한 이런 느낌이었고, 어쩌면 굉장히 습자지 같은 분이세요. 딱 보여. 더 이상이 뭐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동감하십니까? 본인의 스타일? 너무 과찬이시고요. 근데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다들 증권회사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체육관 출신은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들 회사에서도 어떻게 저런 애가
입사를 했지 이런 눈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면접관한테. 들었는데 하얀 도화지여서 널 뽑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얀 도화지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예, 스케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려주는 대로 도화지가 빛날 수도 있고 안 빛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뽑았다. 전 그 첫 인상 때 그렇게 그 파파이스에서 봤을 때 그걸 느꼈고 그래서 걔가 초반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 금고가 보는 순간 돈 갖고 튀었어요. 솔직히 전 튀었어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수모를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성 갖고는 못하실 분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던 노승일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불같은 성격, 정의롭긴 했는데 지금 현재 보는 느낌은 뭐냐면요. 완전 좀 다른데요. 실물로 보면은 사람 자체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하얀 색깔의 도화지 같아요. 영혼이 악이 맑은, 없어 보이는. 영혼이 맑은 분 같죠. 그러니까 TV로는 강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순해 보이세요. 그리고 여성성이 좀 있죠. 그죠? 누나들 사이에서 커서 그런지 여성성이 굉장히 보세요. 풍부해요. 저번에 그 우리 한참 이슈에서 좀 멀어져 갈 때도 단식하시고 뭐 지금 그 사이에 그 청소년 체육회 이런 거 만드시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금 마련하려고 뭐 이벤트도 계속하고 지금 광주도 가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내일인데 이제 첫 1화가 광주에 있는 싱싱해예요. 횟집인데 오후 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런데 트위터에 올렸는데 자원봉사를 해주시겠다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와서 같이 거들어주겠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는 제가 시간만 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 있는 한 이 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가끔씩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예. 좀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 활동가로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의 마인드와 역사관과 사회관과 국가관이 있다면 예. 스포츠계의 불합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 일환으로 대한 예. 청소년 체육회가 제가 봐왔던 체육계 뭐 깨끗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다음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도 많고 예. 부정도 많고 그렇죠. 평등한 기회, 평등한 교육을 안 투명하지 시켜주는 것도 않다는 맞아요. 거. 예, 투명하지 예. 않다는 거. 그래서 대한 청소년 체육회가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도자 비용을 받아요. 그럼 아이는 학부모는 매달 5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리고 시합 나갈 때 시합비 내야 되고 전줄령한테 전줄령비 내야 돼요. 그럼 아이한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들어가는데 1년에 대한청소년체육회는 다 무료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무료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게 좋아요 못 써요. 지급한 것만 써야 돼요. 왜?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것만 쓰게끔 해주거든요. 저희가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여기에 안 보내죠. 어떤 학부형이라도 내가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1년에 2천만 원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이쪽으로 보내겠다. 그러고 나는 대한청소년체육회 나도 도와주겠다라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법을 정해서 법의 기준에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뭐 감사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가로엎고 이게 아니라 어디가 모델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잘 이루어지면 이 모델이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차츰차츰 흡수가 되면 그런 걸 원해요. 지금 스포츠라는 게 학교 위주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일정한 흐름 정도 하라는 클럽, 네, 맞습니다. 유소년 클럽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네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스포츠 문화운동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예, 이게 잘 그래서 나가요.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도봉구청 직원도 듣고 서울시청 공무원도 듣고 광주시 공무원도 듣는데 예. 기관 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말씀드려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그 기관에서 좀 좋죠. 초기 지원금을 주기적으로 예산안을 좀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않겠습니다. 내년인가요? 600억이죠? 600억이니까 서울시 자치 예산제를 실시하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요걸 누가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속 있는 분들이 그 중에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왜냐면 그 시민 예산은 시민들이 편성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여기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서 새날 게시판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네. 노승일님과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자면 끝도 없는데 다른 방송들과의 중복
그걸 좀 피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예, 예. 같은 얘기 하시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뷰 할 때마다 똑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같은 얘기 물어보시면은 잘 말씀드려요. 가장 같은 얘기를 질문을 가장 짜증낸 헌재죠, 헌재. 서석구 변호사하고. 서석구하고 예, 붙었을 때. 세 번째 질문을 해서 제가 두 번째까지 참았습니다. 백승주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고 거기서 대답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까지도 두 번은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헌재 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세 번째라. 박영선 의원을 왜 만났냐. 여러 의원을 만나. 정치적인 거 아니냐. 전 대표인 이렇게 나가죠, 멘트가. 예. 그걸 강조하는 그래서 아니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저렇게 조사도 안 하고 나오면은 그게 대통령 변호인인가라는 생각.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싸운 거죠.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아 진짜 전혀 안 했어요. 예. 예.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사람들은요 의도만 보려고 해요. 공부 안 하고. 네가 무슨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로 그렇지, 야당과 그렇지. 이렇게 협잡해가지고 정권 무너뜨리려고 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묻잖아요. 예. 에라이 씨. 근데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찾아뵀을 때는 왜 찾아뵀냐면은 2016년 10월 25일 날 첫 조사를 받죠, 제가. 첫 조사를 받고 12시간 반 거짓말하고 4시간 반 진실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 권사님한테 또 저도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냐고 제가 또 대리 물어보고 그러면 검사님이 대한민국 검사 이 큰 사건 받고 옷을 벗어도 명예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가 이제 넘어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이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그 검사님도 잠도 못 자고 진술을 했던 그 내용이 인용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틀어졌구나. 뭔가 위에서 진짜 막긴 막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언론보다는 청문회가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박영선 의원님이 청문회 과정이 딱 나왔는데 박영선 의원님 MBC 아나운서 출신 그러면은 팩트 잘 잡을 테고 전달력 좋고 기자 출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선 의원님 만나 뵙게 된 거죠. 그게 정말 국정농단을 거쳐오면서 초반이었잖아요. 12월 달 초반이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였고 청문회 때 그 전에 몇 해가 흘렀지만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온 게 없었거든요. 어떠한 증거 자료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었거든요. 답답했었거든요. 청문회 때 하면은 일단 시청률 좋고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다 지켜볼 거고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있고 저기다 해가지고 이제 거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포트폴리오. 예. 지나고 보면 저는 그래요. 역사가 노승일을 재평가할 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전체를 훑어보면 노승일이 아니었으면 이게 더 못 나갔거든요. 결정적일 때 증거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반대 측에서 적폐 세력들이 공격할 때 니네도 똑같은 애들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서 적절하게 받아쳤던 부분이 맞아요. 바로 노승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논쟁이 아직도 지금 있었던 게 뭐냐 그 녹취 파일을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도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검사실에서 녹음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한 거죠? 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부분. 그거는 2016년 10월 27일 그렇죠. 경기도 오산에 음. 있는 오산에 또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예. 자이 아파트 옆에 차 세워놓고 인도에서 통하면서 녹음한 거죠. 그때 그 최재순 검사 그 그렇죠. 이야기가 그건가요? 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한 2시간 더 해야 되니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 남자의 뚝심,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비굴하지 않음. 만약에요, 이 흐름에서 노승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염돼 버렸다면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노승일 님이 촛불 집회 1주년 때 처음으로 촛불을 놔봤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촛불 집회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가야 되고 어디에 또 참고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촛불을 든다? 이건 정치적으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촛불 집회를 못 갔어요. 여러분들 많이 국민 여러분들이 춥고 정말 그 늦은 시간까지 목이 쉴 정도로 해서 외쳤는데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한 번은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가다가 JTBC 기자를 만나면서 잡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여석을 못했고. 제가 보기 잘하셨어요. 그런 면은 잘하신 거라고 봐요. 잘하셨어요. 촛불 하나 더 얹으시는 것보다 논란거리 안 만드는 게 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서 예, 예. 어쨌든 저는 노승일 씨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저렇게 바른 사람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게 된 거고 역사를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노승일 씨가. 그래서 저는 국민한테나 부채의식 이런 거 안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얼굴 보시면 아까도 그런 말씀 마음이 아픈데 당신 할 만큼 했다. 예.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재단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키워서 스포츠계에 진짜 모범 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원 많이 할 거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부채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 국민들한테 부채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청소년체육회 좀 네. 키워주시고요. 예. 노승일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어떻게 더 좋게 발전하는지를 보는 것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볼 어떤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을 말씀하시네요. 자, 노승일님 이렇게 인연 맺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 정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것이 국민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리자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좀 국정에 끝까지. 예. 국정에 좀 같이 참여하셔서 협치란 무엇인가를 아름다운 협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랄 걸 바래야지. 그들 수준은 이완영과 백성도 수준이에요.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주 언제든지, 뵈죠? 예,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 자주 뵙시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웠어요, 최순실 씨가? 2014년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죠. 한 달이니까. 아. 만나봤자 한 10번? 에서 그 정도 선이었으니까요. 근데 독일은 같이 있었잖아요. 거진 한 달가량을 같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한 달가량을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던 거죠. 제가 최순실을 데리고 렌트카를 빌려서 부동산 쇼핑을 한 키로수가 22,000km. 와. 최순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어떻게 타고 다녔길래 렌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독일은 렌트가 하루마다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키로수마다 책정이 돼요, 또. 아, 그래요? 기본 책정 금액이 있고 키로수마다 책정이 되는데 22,000km 탔으면 많이 탄 거잖아요. 2만 킬로면 백두산에서 해남까지가 더 넘을 겁니다, 아마. 예. 네, 넘을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넘을 그렇다 치고 근데 엄청 최순- 돌아다니셨구나. 네, 근데 최순실이 돈이 엄청 많다고 막 하는데 네, 왜 네.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그런 부동산을 본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비용마저도 그런 식으로 예, 예. 일단 뭐 비용 들어간 거는 자기가 쓰고 노부장 영수증 잘 갖고 있어. 나중에 삼성에서 돈 들어오면 정산해서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 최순실이 가지고 다녔던 현금은 거진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짜리였어요. 500유로면 60만 원 정도 되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 한 장에 65만 원인 거죠. 국정원의 뇌물 상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청와대에. 네. 그 돈이 일부는 최순실에게 갔을 것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최순실하고 2014년도에 만나서 일을 했을 때가 압구정동 대통령 의상실, 샘플실. 거기에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어허. 당시에 최순실이 금고가 있었어요. 허리춤까지 오는 금고에. 거기에는 저도 그냥 10,000원, 그러니까 5만원권 신권으로 다발로 있는 걸 몇 개 봤어요. 그리고 최순실이 이렇게 용돈을 줄 때도 있어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줄 때도 돈 받아서 집에 가면 이게 1년 번호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항상 다발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은행의 VIP 정도였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최순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겠지. 예, 그리고 항상 신권을 썼고, 뭐 요번에 뭐 국정원 뭐 1억 총 40억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그들이 이제 현금으로 갖다 줬으면 다발로 갖다 줬을 거고, 그게 신권일 거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왜 신권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신권은 상납의 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예. 요즘은 이제 진화가 돼서 예. 돈을 막 섞어요 또. 예, 번호를 섞어서 헌
돈과 새 돈을 막 섞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새 돈이라는 건 누구한텐가 뭉칫돈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돼 본 적이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재벌들의 금고에 쌓아놨던 돈이거나 왜 그러냐면 5만 원권 유통률이 25%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물음표에 있는데 조금씩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저수지까지 가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 그렇죠. 그 증거 갖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얼마 전에 그 장시호의 검찰 구형이 나왔거든요. 예. 사실은 1년 6개월 구형한 거 보면은 이제 집행유예를 주기 위한 어떤 선처거든요. 그렇죠. 구형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 국정농단이 조금씩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되고 있고 뭐 그 사람들 말고도 김종 뭐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후진을 했는데 이 차량도 갑자기 또 후진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경호원분이 또 혼나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가 지켜드리려고 좋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누가 경호해 주려고 왔나 보다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네. 유명해지면 오히려 건드리기 어렵다. 예. 그 최근에 물론 그건 음모론입니다만 뭐 국정원 뭐 변호사나 관련된 검사들이 이렇게 뭐 자살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유명해서 그래요. 만약에 노승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무슨 변을 당하면 무슨 일 나겠어요. 나라가 정말 난리 나는 거지.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해지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농단에 한참 막 탄핵이니 뭐니 할 때 예. 팟캐스트라는 걸 존재를 알았습니까? 그 전에?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팟캐스트에서는 여기저기서 노승일 했어요. 막 응원하느라고. 예. 저희 방송에서도 한 수십 번 다뤘을걸요?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몰라 뵈서 죄송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는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승일 뭐 장하다 요 느낌. 예. 청문회 때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를 발견한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설선수범해서 정말 그 용기라는 게 사실 사람은 속마음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떨리는 것도 있을 거고 불안한 것도 있었을 텐데 네네. 난 거짓말 못해 이거잖아요. 네. 참고인으로 갔는데 나 증인 만들어줘. 내가 할 말 다 할게. 이렇게 그런 사람 역사상 없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청문회 출석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떨리잖아요. 예. 근데 청문회까지 우리 노승일 씨가 당당하게 논쟁을 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서석구 변호사하고 논쟁할 때가 압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 재판장에 가보면 그 웅장함과 존엄함에 기가 확 눌리거든요. 근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석구 변호사랑 논쟁하는 거 보면 좀 대단했죠. 그때 특종이었죠, 아주. 예.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청문회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첫 출석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거기 청문회 출석한 게 1주년이거든요. 네. 검찰 출석한 거는 2016년 10월 25일이 이제 1주년이었고, 1주년은 지났는데, 청문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돌아와요. 근데 제가 당시를 또 회상을 하다 보면, 청문회 하면은 노승일? 왜 그럴까? 누가 만들어줬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만히 이제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노승일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줬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나간 기사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안 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노승일을 불러라.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회에 나가게 됐고 그 전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청문회에서 다루는 건 좀 그러니 미니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뭐 언쟁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차라리 그럴 거라면은 법으로 해결해라.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출석 요구서가 왔으니까 나는 참고인 때 나가서 그때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완영 의원한테 참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저를 또 고소해줘서 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지금 대한청소년체육회 만드는 종잣돈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이 걸렸는데
변호사들이 무료변론 해주고, 그러니까 네. 거기 비용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싸워 이겨라고 성금 보내준 게 이제 지금 여쭤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 노승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네.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뭐 K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하고 동기 동창이라면서요. 예, 고영태하고는 저하고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어. 95학번 동기죠. 무슨 특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영태는 펜싱, 펜싱. 노승일은 배드민턴.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매싱이 그거예요. 네. 한국제대 나올 정도의 그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운동 그렇지. 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히 오른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제대 총학생회장 가셨어요? 네, 한체대 총학생회장, 19대 총학생회장. 잘못 걸렸다. 오영 아니에요? 혹시 거기 한채? 네, 혈액형 오형입니다. 그렇구나. 총학생회장 출신 정도 되시는 분하고 잘못 걸린 거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으시겠지만 예. 일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한테 2번이나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최순실하고의 첫 만남이 2014년 3월, 2월 말경에 고영태를 보고, 3월 초에 최순실과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력서를 들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해골당하고, 1년 4개월 지나서 2015년 7월 말이죠. 7월 말에 또 고영태한테 전화가 와서 독일 얘기를 듣고, 또 최순실하고 또 다시 또 면접을 봤죠. 그래서 이제 독일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한 3개월 만에 또 해골당하고, 다시 또 쓸쓸히 또 한국에 들어오고. 또 악연이 일어나게. 네, 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쓸쓸히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뭔가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감은 있었고. 온갖 자료들을 복사했고 채증했죠. 예, 그 예. 얘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스캔하고, 스캔하고. 일부는 한 3분의 2가량은 밤에 몰래 그 쓰레기통에다가 소각하고. 예. 저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해고되고 나서 온갖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생선도 팔아보고 라면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는데 네, 네. 근데 결국 350만 원만 받겠다고 독일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예. 저도 욕심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니까 한국에서 잠 하루에 한 3시간? 진짜 많으면 4시간 자는데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새벽에는 구리농수산물 시장 가서 생선 나르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란 말이죠. 그럼 또 레슨 갈 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단은 뭐 최순실이 저를 다시 한번 또 채용했다는 거는 그거예요. 말이 안 새나갔다. 2014년도에 한 달 만에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민감했을 때거든요. 지금 뭐 정유현 그러는데 정유라라는 친구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고 관계가 이제 아빠가 정윤회고 엄마가 최순실이고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자체도 최순실을 은밀하게 만들려고 그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1년 반 동안 아무런 얘기 안 나왔다? 그럼 이 친구 밉이 무겁네? 그러고 이제 독일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 듣기로에는 뭘 갖고 왔다 그러는데 전혀 제스처가 없네? 좀 달래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입사를 이제 K스포츠 입사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잘 다니던 증권사의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원래 인간성이 차은택, 정호성 이런 사람들의 이제 구형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고가 곧 나오겠죠. 예. 1년 정도 이제 지났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떠세요? 이런 어떤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 구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뭐 적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1심 판결이 좀 적게 나왔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더 인정이 됐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거. 장시호 씨의 그 1년 6개월은 그가 횡령한 금액이 5억이고 본인은 그 5억을 부모님이 변제를 해줬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봤을 때는 특급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때문에 많이 막혔던 부분이 풀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에게 주는 선처의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시호 씨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좀 했다면 떳떳하게 죄를 받고 너는 형량이 더 무거운데 네가 이렇게 특급 도우미를 해서 뭐 형량이 줄었어. 이건 꼬리표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꼬리표 떼고 살려면 그냥 형량 받는 대로 받고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낮아요. 장시호가 1년 6개월로 차은택이 5년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정호성이 2년 6개월, 김종이 3년 6개월, 이재용이 5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장시호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경찰이 협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땐 너무 과도하게 집회 한 번 기획했다고 5년 살고 있거든요. 네. 구형은 10년이었죠. 너무 사회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건 좀 있고 어쨌든 최순실과 박근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는 하나 네. 너무 낮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한국 최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국가대표는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 저는 국가대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배드민턴 좀 치는데 네. 노승일님 같은 분하고 한번 쳐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동네 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은 선수 출신들하고 치면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레슨 그래서 받는 거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원래 이제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는 상태니까 들어가셨을 것 같고 예. 원래 꿈은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행정가 이런 걸 꿈꾸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제가 이제 꿈꿔왔던 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 체육교사였고, 그래서 이제 운동 생활을 지속됐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체대를 들어갔고요. 한 체대는 이제 교원 자격증을 중이니까. 아,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체대를 들어갔는데, 총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희망하는 제 꿈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회에도 참여하고 싶고, 목소리도 높여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한 체대 총학생회장을 했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뭐, 그 기회를 주어지는 게 근데 아무것도 한 체대 하면 뭐 운동권도 아니고 사실 운동권이잖아. 그렇죠. 아니 운동권인데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잖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노동이나 사회운동에 중앙에 서본 적이 없어서 예. 기억에 아니, 제 운동, 기억에도 운동, 없어요. 운동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말고 지금 농담이에요. 학생 운동으로서 맞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증권회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경제를 이제 알아야 됐었거든요. 정치의 흐름, 그다음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산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산업에서 이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더 많아졌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증권회사 직원들이 예측을 해. 경제도 예측해야 되고 정치도 예측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목소리 한번 높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노승일 씨가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 그 날 2심에서 그만하시죠. 늘 새가 날아든다 하는 인터뷰는 특별하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인터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바로 그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촛불 1주년이었고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바꾼 내부고발자. 감이 오셨나요, 여러분? 제목으로 나가는군요. 누구라고. 그냥 성함만 호명하겠습니다. 노승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예. 수식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역사를 바꾼 내부고발자? 아니,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본인은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격을 이렇게 매체나 청문회 때나 이렇게 보면. 예.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나는 가오 빠진 짓 안 해.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할 말을 하고 살겠다. 예. 거짓말 못 해.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승일님 그러면 이렇게 지지해줬던 이유가 네, 네. 전에 제일 저 기억에 남는 건요. 네. 비행하는 사람이 강북에서 보고 강남에서 봤다. 그때 방송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노승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무슨 뭐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맞습니다. 예. 근데 해코지 당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운동하셔가지고 몸도 탄탄하시고. 예.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당시에는 그 서초동에서 이제 서울지방지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 조사 내용이 이제 최순실 녹취록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지막 이제 조사를 받았고 나와서 이제 지인을 찾아뵈려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편의점 들어가고 나와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인사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벙커에 가서 이제 김어준 그 어준 형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도 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충정로까지 약 한 3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본 게 한 45분? 한 10분 후에, 도착해서 10분 후에 왔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기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저한테 인사했으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잖아요. 저기에서 이제 그 검정색 코트를 입고, 좀 생김새는 그렇게 좀 어수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피하면서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놀랬을 거예요. 걸렸다. 몰래 봤어야 되네. 걸렸다. 이거죠. 이거 스매싱으로 하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국회에서 경호원을 붙여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갔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데려다 주고 그분이 또 사시는 데가 또 의정부인 거죠. 근데 제가 사는 동네가 택시가 잘 안 다녀요. 꼭대기거든요. 예. 어디 꼭대기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저를 내려주고 이제 택시를 못 타시니까 또 춥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시켰죠.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의정부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오다가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진입하려고 한 5분이면 더 가는데 잠깐 이제 쉬었다 가려고 저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 좀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차를 세웠는데 옆에 차량이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한적한 데라 주차 공간이 아무도 그 주변